오늘은 고양시 덕은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쯤에 있죠. 거의 서울이랑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강 건너 넘어오게 되면 가양대교 타고 넘어오면 바로 옆으로는 상암. 그래서 이제 이름 같은 경우도 이제 DMC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상암의 영향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최근 이제 이쪽에 분양한 아파트들도 다 이제 DMC 이름을 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8블럭, 9블럭, 10블럭 총 3개 블럭에서 오피스텔이 공급되는데, 건설사는 이제 IS 동서고, 10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110여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점. 근데 이제 입지 자체는 여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매 가능한 걸 노려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개 동이고, 요게 이제 10블럭인데, 다 앞에 이제 직사람 센터가 다 막고 있어가지고, 뷰가 좀 확보되기에는 요 한 호수만 조금 확보가 될 것 같긴 한데, 특히 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서 그나마 좀 뷰가 확보될 것 같긴 한데, 전매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 좀 뒤쪽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덕은지구 오피스텔 흥행 이어져 가나. 향후 이제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덕은역이라고 해서 아직 같이 일하나, 부천 대장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신규 노선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30년 정도에 개통 예정이고, 이런 과거 이제 국방대 부지 해서 디지털 시티랑 연계돼 가지고 완공 예정이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 IS 동서가 덕은 8, 9, 10블럭의 주거용 오피스텔 덕은 DMC 에일리네뜰 센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제 8, 9블럭 같은 경우는 144실, 그러니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되고, 10블럭 같은 경우는 66실이어가지고 전매가 가능한 점,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덕은지구 내용 보게 되면 이쪽 끝에는 이제 임대주택 LH에서 아마 공급할 거고, 여기도 자이, 호반, 대방, 여기도 자이였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마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공급됐던 것 같고, 현재 이렇게가 다 지금 IS 동서가 다 개발할 예정인데, 여기가 10블럭, 9블럭, 8블럭, 여기가 이제 이번에 한 거고, 저번에 여기 주상복합은 기 분양은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가 아마 이제 뷰가 확보될 테니까 요거 2개는 조금 뷰가 확보되는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도 있겠죠. 이제 요 분양가도 요 주상복합 분양했던 거에 비해서는 또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해당 홈페이지 오면 4월 26일 당장 내일 청약을 이제 실시하죠. 그래서 10블럭 같은 경우 전매 가능한 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날짜는 잘못된 거 맞나? 바로 이제 이틀 뒤에 29일,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일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29일이 금요일인데 이건 좀 이따가 분양 모집 공고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뒤쪽에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아까 신문상에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하고요. 8블럭, 9블럭, 10블럭 하는데 지하 4층부터 25층까지 2개 동, 1개 동 구성되어 있고, 요 10블럭만 전매가 가능한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수 단지 배치도 입지 환경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양대교 건너면 바로 또 서울이고 이쪽 이제 상암 DMC, 그래서 이렇게 녹색 3개 부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요 2030년 아직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가 개통하겠죠. 그럼 어쨌든 이쪽이랑 분명히 이쪽에 이제 수요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양가가 그렇게 싸게 나오진 않아서 이렇게 돼 있고, 요 지식산업센터 요게 뭐 23층까지 되고 요게 20층까지 21층인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뭐 이제 높죠. 천장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21층이지만 높이는 요것보다 위여가지고 요게 다 뷰가 가리게 되죠, 결국엔. 그래서 구조가 뭐 우리가 아는 흔히 판상형 구조는 아니지만 요 78, 23.5평 정도 되는 게 그나마 조금 뷰가 확보될 건데, 요 앞에도 또 이제 업무 시설이어서 뭐가 또 들었으면 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다행인 점은 이제 백이동 같은 경우는 요 앞에가 이제 공원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한강 뷰가 확보된다. 그게 조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뭐 뷰 확보가 되니까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전매가 안 되니까 조금 애매하죠. 분양가도 싼 편도 아니고. 그런 거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보면 10블럭 78? 뭐 다 78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이제 전매 안 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 뷰가 이제 남향으로 돼 있는 구조고, 전매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요 작은 방이 남향으로 돼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한강 뷰나 조금 뷰를 확보하려면 이쪽이 될 거고, 그래도 이제 요쪽 면 같은 경우는 요쪽 대로변이어가지고 어쨌든 막힌 건 없겠죠. 이제 아파트들이 저기 쭉 있겠죠. 자이 아파트 뭐 이렇게 쭉쭉 단지 대단지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84 타입이 이제 방이 3개 빼게, 작은 거 3개 빼게 돼 있는데 거실이나 딴 데 공간을 좀 늘려가지고 방에 2개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구조가 보통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선호하는 구조는 아닌 거죠. 약간 타워형의 조금 변형된 버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하나가 사라지면서 이 2개 공간이 조금 확보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블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보통 잘 안 나왔던 34평 구조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여전히 방이 2개여가지고 조금 활용도가 그렇게, 근데 뭐 방 하나 크기마다 다 크니까 뭐 화장실도 2개고, 하지만 어쨌든 또 방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이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은데, 작더라도. 그리고 요 84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구조가 아쉬운 구조인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분양 일정 보면 당장 내일 분양 신청 26일 날 하게 되고, 당첨자 발표는 29일 금요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주 이제 주말 동안 좀 고려해 보시고, 뭐 전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변 부동산 통해 가지고 알아보신 다음에 2일, 3일 동안 계약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를 좀 먼저 보면 우선 전매 가능한 상품, 우선 중도금 대출은 다 무이자여 가지고 그게 이제 어차피 다 녹아져 있겠지만 좀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분양가 싸진 않죠. 7, 8 같은 경우는 뭐 8억 1,400부터 8억 6,900까지, 84 같은 경우는 9억 6,600부터 10억 7,600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블럭, 8, 9블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매 안 되는 상품인데, 여기 34평 같은 경우가 10억을 훌쩍 넘죠. 84는 뭐 저쪽 10블럭이랑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것 같고, 34평 구조가 12억 7천부터 14억 3천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리버폴에 DMC 리버폴에 그 뒤쪽에 이제 거기 아파트들이 이제 그 당시 때 8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창 고분양가라고 얘기 많았었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됐죠.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근데 중도금 대출 구조가 계약금 10%에 중도금이 40% 포지션돼 있어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돼 있지만 요거 다 중도금 무이자 대출되는 점, 그다음에 잔금이 50%인 점, 조금 이제 특이하게 돼 있긴 하지만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향후 이제 뭐 일반인들에서 합자 내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덕은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여기 주상복합 들어갔던 거, 현재 이제 뭐 당장 매매할 수 있지만 뭐 세금 70% 77% 떼게 되니까 당연히 매매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전세 물량들만 좀 나와 있고, 여기 대방건설에서 지은 것도 지금 전세 시세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2년 지나면 본인 체력 찾으면서 조금 정확한 분양가가 나오겠죠. 이쪽에도 이제 보면 현재 뭐 매매 전세 다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여기 현재 이제 짓고 있는 거여서, 예전에 이제 요게 한 세대가 그때 한번 줍줍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피가 거의 한 10억이네요. 그 당시 때 이제 뭐 3만 명, 30만 명인가 전국에서 다 청약, 이제 그 무순위 줍줍이 규제 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DMC 한 세대 나왔던 거 했을 때, 그때 이제 거의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이 나는 거였는데 거의 장난 아니죠. 5억 정도의 분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1년 아니군요. 한 5개월 정도 지난 매물인데, 현재 전세랑 매매가랑 비율이 한 60% 정도, 보통 신축들이 약간 60% 정도 가죠. 이제 더 노후화되면 더 떨어지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한 60%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다 구축 아파트들이고, 그래서 여기 10블럭하고 8, 9블럭 요 공원 있는 뒤쪽 이렇게 오피스텔인데, 요거에 대한 가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땅하게 딱 시세를 판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나마 여기 전세가가 있어가지고 전세가를 이제 매매가로 환산한 다음에 그거 대비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1평 구조죠. 105 타입이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추정해 보면 뭐 그 끝에 이제 주상복합 들어갔던 게 41평을 봤을 때 현재 전세가가 8억 정도, 그리고 전세율 60%로 계산하게 되면 한 매매가가 13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제 1평 계산해 가지고 환산하게 되면 한 7, 8 오피스텔 7, 8 타입이 아파트 23.5평 정도고, 84가 아파트 25평 정도, 112 타입이 34평 정도라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분양가 레인지가 이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비싼 고분양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거기 시행사에서는 뭐 전세율을 한 50% 정도로 본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50%를 하면 얼추 조금 비슷해지죠. 7, 8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50%로 했을 때 조금 싸게 분양한 것 같고 평수가 좀 작으니까. 근데 25나 34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전세율을 한 60%가 적당할 것 같은데 50%까지 내려가지고 아마 저쪽에 상암 구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고분양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내용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당장 내일 청약에 진행되는 덕은지구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 뭐 오피스텔이니까 선당 호검으로 청약 진행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조금 이제 디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거나 시장이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취소하시면 되니까 해도 뭐 페널티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전매되는 상품 안 되는 거 다 청약홈에서 진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